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그 저녁 때쯤에 젊은 청년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뭐가 좀, 날씨도 그렇고, 좀 우울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는 연애다운 연애도 못 해봤는데 벌써 나이가 35이라고 집에서는 또 장가가라고 또 이렇게 맨날 톡톡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본인이 하지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자, 비씩 웃으면서, 아니, 선생님, 저는 어떻게, 에? 정말 연애다운 연애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는데, 어찌 보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 추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연애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니, 하는 걸 그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 하지만, 이 모든 게 때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나이가 35이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실제로 가정을 가져야지. 지금 35인데, 물론 이제 결혼 요즘에 늦게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때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일단 결혼을 먼저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더니, 고개를 자꾸 깨우듯하면서 영 불만인 것 같아. 지난 시간이.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보면은, 한참 때 연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주어져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주 집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행동을 억제하는 거 있죠. 이제 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집에서 철저하게 너무 부모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딱 잡고 옛날 그 범생이 키우는 식으로 모범생들은 그렇게 키우잖아. 모든 걸. 이제 그런 굴러있어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마음 놓고 내가 나가서 그런 걸 이성을 사귀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졌다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조금 보면은 또 어찌 보면 이 사주 구성은 참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사주는 8글자가요. 오행이 골고루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 경우에 확률은 적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소위 이제 출세했다는 거. 어떤 이제 관을 타고 나서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진을 빨리 해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거. 관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 재가 발달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요즘에 뭐 황금 만능 시대니까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좀 물어러 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사회생활에서 보는 우리 모습이고 사주의 구성은요, 오행이 다 있는 게 편해요. 이 사주가 왜 이렇게 연애를 못 했냐면은 이 사주 구성이 인성하고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그게 연애 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조금 약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연애형이 아니고 이제 결혼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이 기운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딱 특징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럴 만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이렇게 이제 굴곡이 없으니까 무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잘못하면 나이 먹어서 연애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꼭 그게 좀 한이 된다 그러면 한 1, 2년 연애를 좀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만들어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사주 구성에서는 이렇게 좀 약하게 나타나니까. 그 한번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참 한참 좋을 나이죠. 35. 무진년, 갑인월, 기해 1, 경호시에 태어났어요. 자, 이 사주가 특별하게 뭐가 많고 적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골고루 있죠. 보면, 주인공이 토인데, 물론 토가 많죠.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월지가 이 계절학이니까 이 사주가 요 자리에 굉장히 강해요. 이게 계절이니까 인월에 태어났어요. 이때는 뭐 지금이죠. 인월달. 네. 요때쯤 되면은 날씨가 사실 추울 때요. 이게 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뭐 눈도 오고 영하로 날씨가 떨어질 때니까 요 계절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있는 요 글자가 이제 관이라고 그래.
관. 그 관은 나를 억제하고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 거야. 이렇게. 예. 나를 얽어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내 행동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걸 내가 절제하고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위 환경으로부터 혹은 내 스스로도 그걸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범생이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속썩이는 아들이 아니죠. 그런 구조로 태어났어요. 요게 관이고 요거는 저 재예요. 요 재는 요것도 아주 참 이 바람직하게 이 주인공인데 주인공과 한 같은 기둥에 요것이 정재라고 그래서 내 와이프가 정부인이야. 정부인. 애인이 아니고 애인이 나랑 같은 기둥에 딱 있죠.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문데 이것도 또 정재니까 이 정재는 뭐냐면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정재는 내 소유라고 느낀다는 거야. 그럼 좀 이상하지만 그 뭐냐면 그게 내가 보호해 줘야 되고 내가 또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되고 혹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재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배우자 자리거든요. 자, 요거는 내 기운을 이렇게 발설하는 거. 요것이 이제 상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이 순발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거는 토생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하는데 원래 이 토는요, 본인의 기운을 이 금한테 생한다기보다는 금이 토기운을 기운을 빼서 우리가 설기라고 그러는데 설기하는 경우가 많지 토가 직접 금을 생하는 경우는 적어요. 즉 요렇게 설기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땐 일간 자신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경금이 이 금을 이렇게 끌어갔죠. 그러니까 내 의사에 관계없이 내 기운을 빼가서 표현하는 거니까 상관이라는 게 자기 의지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식신 같은 경우는 내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는 건데 이런 상관은요, 나와 같은 경우 이걸 우리가 겁재라고 하는데 이 겁재의 뜻을 대변한다는 게 이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순발력이 뛰어난다. 순발력.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거. 그 표현하는 건 여러 가지 있죠. 말을 잘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림을 잘 그린다, 노래를 잘 부른다, 뭐 시를 잘 쓴다. 나를 표현하는 모든 거, 뭐 춤을 잘 춘다. 이런 모든 거를 이 상관에 해당되는 건데 이 상관성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표현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 본인이 놀래.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 상관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굉장히 사교성이 좋아요. 그 순발력이 있고, 또 창의력이 있고, 또 이게 이 단순한 건 굉장히 싫어해. 단순하고 어떤 기계적인 거, 혹은 이렇게 직장에서 보면 어떻게 조직에 얽매이게 돼 있죠.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상관이야. 그래서 상관이 그 관을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관이 자유분방한 영혼이죠. 어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실제로 내가 이제 요렇게 발산됐을 때는 요건 인성이라고 해서 나를 생해주는 거야. 화생토에서. 근데 나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걸 편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편인에다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도 않고 좀 특별해. 편인도 어떻게 편중된 기운이고 우리가 엉뚱당땅 이렇게 좀 생뚱맞은 생각하는 게 편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밥을 먹으면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편식을 한다고 그래. 골고루 있는 게 정인인데 편인은 치우쳐 있는 거야. 편식. 어렸을 때 보면 뭐 예를 들어 소세지만 먹는다든지 이런데 식신, 여기 정인이 있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골고루 먹는다는 게 이제 그렇게. 그러면 여기 편인도 특색이 있고 상관도 어떤 특징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이질 않았다는 거야. 그게 뭔가 좀 새로운 맛은 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돼? 이렇게 옥조이는 거. 주위 환경이 나를 어떻게 모두 나를 바라보고 일거일투족을 다 이렇게 어찌 보면 부모들이 이렇게 간섭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껏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젊었을 때 얼마나 이 남자인데, 네? 아가씨들도 사귀고 싶고 학생들이 학생 때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했다는 거야. 그 운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운에서 보면 26살까지 이게 지금 이게 이 목이죠. 목, 요게 이 관이라고, 관.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내가 옥조이고 내 스스로 통제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러운 이 상관 기운을 제대로 못 썼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연애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연애라는 건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리고 애를 학생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성을 만났을 때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다음에 뭐 보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 식신상관인데 요게 이제 요게 식신 여기 상관이라는 거야. 요 글자가 나를 표현하는 거. 자, 요 자체가 그러면 이런 남자인 경우도 요게 지금 인성이라서 요거는 이제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기운이 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성과 상관이 이렇게 기운이 거의 동일하게 글자로 치면 한 자씩 있고 에너지 기운도 이렇게 내가 이 수용이라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게 컴퓨터에서 입력이야. 그 다음에 상관은 출력이고. 자, 그래서 요 기운이 발달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연애를 잘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운이 강하질 않죠. 8글자 중에서 한 자씩만 있죠. 자, 받아들이는 거 하나, 내 기운을 이렇게 표현시키는 거 하나. 그럼 요 일간이 이제 기토일간인데, 옆에 우리가 나와 같은 토인데, 요거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죠. 양으로. 요건 음이고. 요런 거 우리가 좀 겁재라고 그러는데, 겁재. 자, 이렇게 해서 나와 같은 기운, 토가 강하죠. 이렇게 되면 조금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이 강해, 본인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친구들 잘 사귀고 그런 거 좀 쉽지가 않아. 이런 경우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연애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요 인성이라서 우리가 이거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요건 이제 내가 이제 사랑의 기운을 내가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상관이 내가, 남자니까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다, 너 좋아해, 너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 걸. 근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지금 이 음적인 기운이 양적인 기운이라고 가정하면은 내가 표현력이 강한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운이 좀 약하다고 봤을 때 이런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있을 때 혹은 정말 우리 이제 소위 이제 꽂힌다고 그러죠. 이성한테. 그럴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기운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이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이라는 건 나를 조이는 거예요. 관. 우리가 관청, 국가 조직을 우리가 관이라고 하죠. 관은 내가 그 안에 울타리에 보호는 받지만 내가 행동을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제한적인 걸 이렇게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고 좀 각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파출소 같은 데 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뭔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 그게 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사실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관이. 그게 관 조직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군인, 경찰, 검찰, 이 공무원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래도 그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관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관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 상관이 원래는 이 상관이 이 관을 흐트릴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되면 이 상관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인성과 그 다음에 내 기운을 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상관 기운이 이렇게 좀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애를 제대로 못했어. 그리고 환경이 운에서 이렇게 관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이 남자지만 남자는 보통 이렇게 상관을 써서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운인데 이 인성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죠. 이게 쉽게 해서 엄마도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부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관으로서 나를 범생으로 만들어서 공부시키는 데 올인했다는 거야. 이 구조로 봐서는. 이게 인성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모성애를 많이 받았는데, 요게 잘못되면은요, 마마보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엄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연애할 수 있는 환경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관이 강하다 보니까, 자, 이 관이라는 건 뭐냐? 제가 내 현실적인 거죠. 제가 이 관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재관이 발달되면은 요거는 이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리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벌써 마음에 어떤 그 흐트러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35세면 젊지만 그래도 그 밑에 깔려있는 거, 부모님들의 어떤 이 사고관이 어떻게 박혔냐면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여학생들하고 놀러 다니고 여자친구 사귀고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아마 얘기했을 거야. 이 사주 구성, 이 관이 강하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에너그니처럼 재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성운이 56세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대기업에 다니면서 지금도 공부를 이제 한다는 거야. 지금 35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56세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금기운이 오죠. 이때부터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때부터. 30년 동안. 그러니까 조금 늦게 출발한 거죠. 이 운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결혼 전에 그렇게 이 달콤한 연애라든가 정말 이렇게, 내가 추억을 이렇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연애 경험 쌓기는 좀 어렵다는 거야, 이제. 이미 벌써 내가 애늙은이가 됐잖아. 35인데. 나이가 35이기 때문에 애늙은이가 된 게 아니고, 요 사주 구성에서 나를 제어하고, 나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쪼이는 나를 통제하고 내가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아니면 주위에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친구들처럼 이렇게 여자친구 만나서 영화관 구경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런 걸 하기 힘들었다는 거야, 구조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재관이 이렇게 기운이 강하니까 오히려 이런 건 결혼해서 결혼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을 이제 잘하는 구조. 요거는 요 구조가 연애 구조인데 요 기운이 좀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틀이 벌써 이미 이 관에 어떤 순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 말투에다가 그런 어떤 태도, 그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큰 불만은 없는데 사람은 누구나 내가 못 해본 걸 자꾸 해보고 싶지만 실제로 이 구조로 봐서는 연애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어요.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관이 어렸을 때 올곧게 자랐잖아. 엄마 아빠가 아주 이렇게 제대로 딱 모범생으로 키우셨잖아요. 이게 26살까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군대 갔다고 바로 직장 생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틀대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관에서 인성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관인상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장지명이에요. 직장지명. 딱 직장 생활하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설픈 허접한 연애 못한 거 너무 이제 미련 갖지 말고 직장 생활 잘하고 결혼 생활 잘해서 한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는 것도 그거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인생을 안정되게 살 수 있잖아. 사주 구조도 없는 거 없이 다 있잖아요. 오행이 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이렇게 되면 건강도 좋아요.
오행이 다 있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연애 못한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직장 생활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이 어떻게 돼? 훨씬 더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죠? 네, 그런 좋은 조건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그까지 연애 조금 못한 거 너무 아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는, 정말 인간을 남은 시간을 이제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무난하게 행복한 생활을 노후까지 잘 살 수 있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엄마 아빠께 감사드려야 돼. 왜냐면 이렇게 좋은 운을 타고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결혼도 하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40대쯤 가면은 이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때 조금 잘못하면은요, 젊었을 때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 본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자꾸 그런 어떤 망상 같은 게 오는 바람에 바람 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가정생활 하는데 문제가 잘못하면 직장이나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돼? 큰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것만큼 중간에 나를 망치는 행동이라든가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건 조심하셔야 돼. 정말 그 연애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하고 싶다면 결혼을 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1년이고 2년이고 후회 없이 내가 정말 그때 멋진 연애 한번 했다 할 정도로.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그런 건 안 일어나.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지금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든다 그러면 지금 좀 화끈하고 너무 낭만적이고 내가 정말 언제쯤 나이 먹어서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도 그때가 정말 나한테 정말 멋진 내가 연애를 했다는 걸 이렇게 이렇게 추억으로 삼으려고 하면요. 지금 한 1, 2년 하세요. 하고 이제 35이니까 37에도 좀 결혼하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이 어떤 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사주에서 내가 사랑을 수용할 수 있는 기운하고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표현할 수 있는 기운이 발달되었을 때 그게 우리가 연애형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가정이라든가 직장에 충실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어떤 결혼형.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형에 가깝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못하는 이유가 이 사주 구조가 너무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질 않아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주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편중되어 있어요. 식신하고 인성이라는 거, 이 사랑하고 내가 표현하는 인성하고 식신상관이 발달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연애를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 재관이 없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어떻게 돼? 감정적인 걸로. 그냥 이 감정적인 걸로 그냥 좋으면 세상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편중된 사주가 그래서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야. 이 사주는 이렇게 딱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딱 이거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밸런스가 맞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딱 나한테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평범한 삶도 오히려 좋은 건데 그게 이 편중된 사주는요, 지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보면 오히려 훨씬 더 나으니까 본인이 그런 자꾸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한 1, 2년 연애 충분히 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하시면 이제 좋은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제 아내, 자식들 데리고 훌륭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사주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